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무안해안 아파트 부지 일부가 재위험지구로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의 대처도 황당합니다. 광양에 있는 공립예술학교인 한국창의예술고가 강사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검찰의 사건 브로커 인사청탁 의혹 수사가 관급자재 납품 의혹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자체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관계자들이 완도 해조류 양식장을 찾았습니다. 한미 공동연구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무안해안 아파트가 입주한 지 1년이 넘어서야 재위험지구 부지에 지어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같은 위험지구의 2단지 아파트도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무안군은 문제가 되자 해당 구역을 재위험지구에서 해제하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준공돼 200여 세대가 입주해 있는 무안군의 한 아파트. 아파트 주위에 자연재해 위험지구임을 알리는 팻말이 지난달 초 붙었습니다. 주차장 등 이 아파트 부지 일부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건 아파트 건설 허가가 나기 전인 지난 2018년. 팻말은 당시에 설치했어야 하지만 행정착오로 누락됐고 뒤늦게 설치했다는 것이 무안군 입장입니다. 입주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굉장히 불안한데. 어느 쪽인지도 모르고 일부러 갈지라도 그렇잖아요. 어느 쪽 지역인지도 모르고. 문제는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한 곳에 무안군이 아파트 건설 허가를 내줬다는 것. 무안군은 당시 시공사 측이 집안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체 부분에서 작은 부분이었고 그때 당시에 그 집안 조사를 통해서 동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건축 협의를 해서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무안군은 뒤늦게 내건 팻말을 철거했습니다. 또 석회암 층 아래에 생긴 동공을 시멘트로 채워 넣는 보수공사를 마친 만큼 위험이 해소됐다며 해당 구역의 재해 위험지구 지정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군은 해당 아파트 건물에 대해서도 특별 안전점검을 벌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목포시가 210억 원을 주고 시내버스 노선권을 매입하겠다며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는데요. 목포시의회는 시민과 소통이 부족하다며 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목포시의 시내버스 인수 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가 계획했던 시내버스 노선권 매입 금액은 210억 원. 태원 유진역의 시내버스 20개 노선권입니다. 목포시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목포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의원들이 동의안 검토에 들어가기 전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감정평가액을 유일한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와 감정평가 방식으로 노선권 적정가를 결정해 매입하는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목포시가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선권 매입 금액을 시민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의회도 너무 급박하게 올리고 계약 내용도 제대로 의원님들도 숙지하지 못하게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다가 불공정한 게 너무 많고 문제점이 너무 많은데 이대로 통과해서는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에서.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결국 목포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제출된 동의안이 시내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행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시민들의 반대가 강하다며 시민이 추천한 전문가 등을 통한 협상단 재구성과 시민 소통 등을 요구했습니다. 시민 추천 법률 전문가 등 협상단을 재구성하고 의회 및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시민 정서에 맞게 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도 재협상을 통해 시민 정서에 부합하는 시내버스 계약 동의안 제출을 목포시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가족이 부양을 포기한 한 무연고 장애인이 숨지면 장애인 단체 등이 나서 장례식을 열어주기도 하는데요.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장례 제도가 있지만 대부분 약식이다 보이니 고인을 제대로 추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가 하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광주 5개 자치구의 공영장례 관련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 등을 위해 장례 용품과 인력, 장소, 화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빈소를 아예 차리지 않거나 당일 바로 운구해 화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용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고는 봐요. 안치를 하거나 이렇게 염이라는 걸 하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이런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 1명당 장례 처리 예산은 자치구별로 80만 원에서 160만 원 사이. 이 안에서 사망 이후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해 생략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 장례가 약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자치구마다 추모 기간과 방식 등이 모두 제각각이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지난 2022년 무연고 사망자 수는 4,800여 명으로 10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고령화도 빨라지고 1인 가구는 늘고 있어 앞으로 무연고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오래 지내다가 사망할 경우 가족들이 시신인수를 거절해 무연고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현장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이 아닌 무연고 사망자는 공영장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대부분 바로 화장터로 보내지는 현실. 일반인 분들도 공영장례를 치르면 좋기는 하겠다. 근엄하게 보내드려야 될 그런 필요성이 점점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예우인 만큼 공통 지침과 체계적인 절차를 만들고 사각지대가 없는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과거 교육과정 개편으로 진통을 겪었던 공립예술학교인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가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강사 임금 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예술 전문 강사 임용 계약서입니다. 보수는 계약 기간 매월 말일 정산해 다음 달 초에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강사료 지급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겁니다. 강사들은 임금 지급 시기가 들쭉날쭉하고 체불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합니다. 3월달 때 5월에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안내를 전혀 한 적이 없어요. 처음이 아니라 매해 그랬거든요. 임금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시기를 정하는 건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을 날짜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한 차례당 학교 측에 5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사들은 수업 시간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말 학교 측이 올해 시간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합니다. 시간표가 바뀌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고 변경도 불가능해 그만두는 강사도 생겼습니다. 1~2교씩 수업을 하고는 공강이고 저녁 이제 한 6시 이후로 또 이렇게 저녁 방과후 수업을 해놓고 12월 말에 갑자기 이렇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학교 측은 임용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겠다며 임금 지급이 늦어진 건 광양시 보조금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교육 계획을 세우고 예산 사용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시에 보내서 이 시에 이제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또 시간표는 교육과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검찰의 사건 브로커 인사청탁 의혹 수사가 관급자재 납품 의혹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사건 브로커 성모 씨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전남 지역 현직 경찰관 3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을 구속했습니다. 수사 초기 인사와 계약 문제에 대해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알려진 만큼 이제는 사건 브로커 관급자재 납품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사건 브로커 관련 업체는 목조 데크업 등으로 알려진 가운데 동종업계와 특히 특정기관 지자체의 수의 계약을 많이 했던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설을 앞두고 2월 2일까지 주요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농축수산물 가공과 판매업소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2024년) 우리 지역 기초자치단체 새해 설계를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박우량 신안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량 신안 군수입니다. 네. 국민들이 섬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신안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2024년엔 어떤 신안군을 만들어갈 예정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섬, 일뮤지엄, 그런 문화예술이 꼽히는 섬을 만드는 거,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친환경, 고소득 그런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하는 거, 또 섬별로 정원을 만드는 그런 부분, 또 햇빛연금을 지금 3개 섬만 받고 있는데 더 많이 확대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우리의 자연인 갯벌 그런 것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네. 지방시대가 현 정부의 중점 국정 목표인데요. 신안군의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대응 전략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안군도 전국의 89개 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하고 소득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소득을 위해서 우선 임대 사업을 하거나 또 정원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 정원화 사업을 하면서 지역 소득을 좀 있게 하거나, 또 햇빛연금을 더 많이 받아서 생활의 기본적인 어떤 생활비를 조달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이제 농업 같은 걸 하면서 농기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등 어떻게 하든지 일자리하고 좀 소득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네, 세계적으로 저명한 예술가 또 작가들이 참여해서 섬마다 특색 있는 박물관을 건립하는 일섬 일 뮤지엄 프로젝트가 완성되면요, 어떤 효과가 기대됩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땐 제일 중요한 것은 관광객은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안군에 사신 분들이 신안군이 문화예술의 소외 지역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안 국민들의 가슴 속에 당당함, 자랑스러움, 그래서 신안군을 안 떠나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오고 신안을 찾아오게 하는 그런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걸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최대 섬 국가정원을 목표로 하시는데 올해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섬이 많고 유인도가 한 74곳이나 되는데 그 섬별로 한 섬당 한 개의 정원을 만드는 것인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이제 완성된 것이 지금 한 11개, 앞으로 이제 완성시킬 것이 이제 앞으로 한 8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놓고 나면, 예를 들어서 임자도는 홍매화의 섬을 해서 모든 홍매화만, 도초도는 수국의 섬인데 섬 전체적으로 수국을 지금 100만 번 심었습니다. 앞으로 더 심어서 그 섬별로 차별화된 그런 걸 만들어서 도시나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정원이 아름다운 섬을 만들겠다 하는 게 저희들이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올해 신안군정 추진에 있어서 각오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안군이 지금 걸어오는 길은 다른 자치단체가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제일 멀고 재정 자립도도 정부에서 제일 하위권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 한 것을 따라해가지고는 절대로 또 1등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온 길이 정말 섬에다가 세계적인 뮤지엄을 만들고 섬에다가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신안군이 브랜드 되면 우리가 생산하는 농수산물도 판로가 확보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희망을 갖고 또 금년 한 해에도 또 소망 한 해 이루어지고 또 풍년농사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고, 또 MBC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신안의 발전된 모습을 통해서 또 섬 지역이 저렇게 발전해 갈 수 있구나, 그렇게 성원을 많이 보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우량 신안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3년 전 미국 항공우주국이 전남 완도 주변 해조류 양식장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하면서 완도가 해조류 양식의 최적지라고 언급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해조류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해 미국 에너지부 관계자들이 완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역과 김 등 해조류는 바이오매스 에너지와 미래 식량 등 미래 주요 에너지 자원으로 꼽힙니다. 전남 완도 해역은 따뜻한 기온과 완만한 조수차로 해조류 양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2025년부터 5년 동안 외해 해조류 양식 기술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매스 대량 생산을 위해 최첨단 공법의 양식 기술이 투입될 예정. 미국 에너지부 산하기관인 에너지고등계획원 관계자들이 사업 대상지이자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완도를 찾았습니다. A lot of the technologies that we're supporting are related to seaweed farming. 미국 방문단은 배를 타고 나가 직접 해조류 양식장을 둘러보고 완도군 해조류 양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한미 공동 협력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완도군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식량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양식 기술도 세계적으로 공유를 함으로써 미국 에너지부 관계자들은 이곳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 답사를 마친 뒤 인근 전복 양식장도 둘러봤습니다. 미국 방문단은 완도 해양 헬스케어 유효성 실증 센터도 둘러봤습니다. 완도산 해조류 가치가 널리 알려지면서 세계 곳곳에 해조류 관련 종사자와 단체들의 완도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4년 무안겨울 숭어축제가 오는 20일부터 이틀 동안 무안해제면 양간다리 수산시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13세 이하 어린이만 참여해 가장 큰 숭어를 잡는 체험객에 1g의 황금발을 증정하는 숭어 잡기 체험이 열리고 제철 수산물인 김과 감태, 장어 등의 판매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5월 전남에서 열리는 제5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와 제18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두 체전의 공식 누리집을 개통했습니다. 누리집은 대회 소개, 행사 정보, 경기 정보, 경기 기록 등 6개 주요 메뉴와 문화행사, 대회 뉴스 등 20여 개 세부 메뉴로 구성됐습니다. 또 경기 정보와 기록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연결돼 실시간으로 생생한 경기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목포 전남의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전남 해안은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남권으로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 목포를 비롯한 우리 지역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목포와 전남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전남 동부 내륙,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는 눈이 날리면서 1cm 안팎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주말 외출 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엔 지금 목포와 영암이 6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목포 8도, 영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 지역 곳곳으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진도와 장흥은 5도 선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진도와 장흥 등 대부분 지역 9도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선암단, 가거도의 낮 기온도 9도 예상되고요. 오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가끔 비가 내리면서 서해남부 먼바다와 남해서부 해상은 물결이 최고 3.5에서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전 8시 23분입니다.
다음 주 중반 목포와 전남에 눈이 내리겠고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로틴바. 단백질이 이렇게나 많아. 뭐가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프로틴을 전부 다시 설계하다. 당과 칼로리는 줄이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꽉 채우고. 프로틴의 세대 교체. 이지 프로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이 영산호 가구단지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위니아 dim체, 금성 침대, 에모스 가구, 식탁, 불침대, 세라믹 침대, 사무용 가구까지 축구장의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즐거워야 앞서가니까 엘리하이 키즈.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콘텐츠로 더 신나고 재밌게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키우는 오랫동안 나에겐 이름이 없었다. 저번 빼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는 내 이름으로 영화를 검색하고 있다. 이런 날이 오긴 오네. 인생의 날개를 다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온다.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헐리우드. 잠자던 나를 깨운다. 투싼. 영어는 틀리는 게 무섭다? 근데 우리말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한 건 아니잖아. 그치? 영어도 그렇게 느는 거야. 스픽에서 틀려야 현실에서 트인다. 사람보다 나은 AI 영어 선생님. 스픽! 1월 넷플머범 황야 멸망한 세상 사냥꾼 마동석의 블록버스터급 액션이 시작된다. 아이 맛있겠다. 선산 상속과 함께 시작된 불길한 사건들 한 번 보면 절대 멈출 수 없는 미스터리 스릴러. 포켓몬 컨시어지 바라만 봐도 행복해지는 이야기. 네가 즐거우면 나도 즐거워. 새해에도 넷플릭스와 함께. 요즘 넷플머범 넷플릭스.